안녕하세요. 보석 감정사 국가기술 자격증 대비 보석 감별법 강의의 박창훈입니다. 오늘은 2강 다음으로 3강 그 보석의 다색성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의 다색성의 정의와 검사 과정을 이해한다. 그리고 다색성 검사 기기의 사용법을 습득한다. 그리고 다색성 검사 대상 여부를 또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색성 검사 기기를 이용해 다색성 검사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색성의 정의란 무엇이냐? 다색성이라는 것은 보석의 광물 결정 속을 편광이 투과할 때 그 빛의 진동 방향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동 방향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조금 이해하시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냥 빛의 진행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빛이 이방성 보석의 광축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입사가 되면 상호 수직으로 진동하는 두 줄기 빛으로 분리되어 복굴절, 더블 리플렉션이라고 하죠. 복굴절을 하게 되는데 이 복굴절에 의해 분리된 두 줄기의 빛의 진동 방향은 보석의 원자 구조와 연관된 어떤 특정 방향과 일치하게 되는데 일축성 보석에는 두 개의 진동 방향이 있고 또 이축성 보석에는 또 세 개의 주 진동 방향이 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더블 리플렉션, 이제 복굴절하는 보석은 일축성 보석과 이축성 보석이 있다. 근데 일축성 보석은 두 개의 빛으로 복굴절되면서 두 개의 어떤 굴절률이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축성 보석에서는 이제 세 개의 주 진동 방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 굴절률에 나중에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진동 방향이 있다라는 부분은 일축성 보석에서 두 개의 진동 방향이 있다라는 것은 굴절률이 서로가 이제 굴절률 한 6번 정도를 재는 데 있어서 그 중에 하나는 고정이 되고 하나는 또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일축성 보석이라고 하고 두 개의 진동 방향이 있다고 하고 또 이축성 보석이 세 개의 진동 방향이 있다는 것은 이 위아래의 굴절률이 같이 또 움직이는 것이 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굴절의 특성을 갖는 보석은 둘 또는 세 개의 주 진동 방향에 따라서 백색광의 서로 다른 파장이 흡수될 수 있고 또한 같은 파장의 백색광을 흡수할지라도 흡수 정도에 따라서 색이 좀 틀리게 보일 수 있다. 이제 백색광, 이게 빛은 보석에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선택적인 흡수에 의해서 보는 거죠. 빛의 또 간섭과 회절에 의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복굴절 보석이 결정 방향에 따라 백색광을 흡수하는 특성으로 색이 변하는 현상을 다색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색성이 있다라는 것은 복굴절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색성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싱글 리플렉션, 단굴절하는 보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색성은 유색의 이방성 보석에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두 가지 색이 보이는 경우 이색성 또는 또 세 가지 색이 보이는 경우를 삼색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삼색성이 있다고 해서 다 무조건 세 가지 색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삼색성, 이축성 보석에서도 세 가지 색이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감별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색성의 여부와 관찰되는 색의 종류를 확인함으로써 각 보석의 유사한 등방체로부터 이방체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이색경을 그 이색
다색성을 관찰할 수 있는 기구를 이제 이색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구를 활용해서 어떤 보석을 감별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찾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강색 보석을 두 개가 있는데 이색경 하나로 이것이 뭐 루비인지 뭐 로돌라이트 가넷인지를 우리가 구분하는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색경을 보고서 이것이 이제 다색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더블 리플렉션 하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간이 종류의 단굴절하는 것은 단굴절하는 보석에서는 일단은 제외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빨간색 중에서는 뭐 나올 수 있는 보석이 또 한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축소해 가면서 정확한 보석명이 무엇이고 변종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색경을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학 특성과 다색성의 관계를 지금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그 결정계를 이 강에서 얘기했을 때 앞 글자만 따서 등정육 사방삼 이렇게 이제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등축정계는 뭐였죠? A축, B축, C축이 모두가 같고 그리고 또 이 세 축이 만나는 부분의 각도가 모두가 90도를 이루었을 때 이것은 이제 단굴절하는 등축정계의 보석이다. 그래서 이 단굴절하는 등축정계의 보석은 또 광축이 없어요. 그리고 광축이 없고 또 단굴절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색성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굴절하는 보석에서는 다색성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걸 복굴절하는 보석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단굴절하는 보석으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방정계죠. 그러니까 정방정계는 앞뒤축과 좌우축의 길이는 같은데 이 위아래 축의 길이가 또는 짧거나 또는 길어요. 그리고 세 축이 만나는 어떤 각도는 모두가 90도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 등방정계, 육방정계 그리고 사방, 단사, 삼사정계는 모두가 복굴절을 하는 보석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정방정계와 육방정계 또 육방정계 안에는 또 삼방정계도 예전에 나눴는데 요거는 이제 같이 해요. 삼방정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삼방정계는 또 일축성 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를 아마 이후에도 자꾸 얘기를 하면서 아마 반복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다색성 검사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언급하면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하도록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방정계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C축의 길이가 높거나 짧은 그런 그 축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이 축이 만나는 합지점의 각도 알파, 베타, 감마의 축은 모두가 90도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육방정계는 알파, 베타, 감마의 축 중에 여기서 감마축이 좀 달라요.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축이 다르고 그리고 당연히 이게 육각형이기 때문에 또 축이 위아래의 축은 그 길이가 좀 높거나 또는 낮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축이 육각형이기 때문에 가로축, 세로축을 나누는 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뭐 A1, A2, A3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사방정계. 사방정계는 이제 이축성 보석이죠. 그 사방정계는 이게 A축, B축, C축의 길이가 모두가 틀리고 그렇지만 이 축이 만나는 세 지점이 90도를 다 이룬다라는 부분 또 기억하시고 단사정계는 A축과 B축 그리고 C축이 다 틀리고 A축과 B축의 각도는 90도지만 이 C축은 90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씩 점점
틀려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 4전개는 이제 모든 축의 길이와 모든 축이 만나는 각도가 모두가 이제 틀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방전개, 단사전개, 삼사전개는 이축성 보석으로서 삼색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삼색성이 보이면 요거는 이축성 보석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네. 이축성 보석, 그리고 그 광학적 특성으로도 얘기하고 이색경으로도 얘기하고, 지금 여기는 또 이색성 이렇게 나오는데 다 연관된 얘기니까 여러분 용어에 대해서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이색성을 가졌다는 것은 보석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고, 이색경이라는 것은 그 이색성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말에 있어서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씩 혼동되는 부분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색성, 보석에서 두 가지 색이 관찰되거나 한 가지 색이 또는 명도나 또 채도가 좀 틀려서 보이면 이런 것들이 그 이색성을 띠는 보석이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이색성은 일축성 보석인 정방전개, 육방전개, 삼방전개의 보석에서 나타난다. 근데 삼방전개는 육방전개하고 같다. 그래서 정방전개, 육방전개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삼색성은 보석의 두 가지 이상의 색이나 또는 세 가지 색이 관찰되는 어떤 경우를 아까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삼색성은 이축성 보석인 사방전개, 단사전개, 삼사전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가 감별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구 사용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기구가 다색성을 확인하는 기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예전에 이색경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화면상에서 보이는 그 런던 필터라고 이제 위에 보이는 거 말고 그 밑에 있는 것으로 안에는 이제 칼사이트가 들어가 있는 저런 방해석의 결정이 들어가 있는 저런 이색경을 사용했는데, 저것보다도 이제 조금 요즘에 좀 더 많이 이용되는 것이 저렇게 이제 런던 필터를 이용해요. 요거의 원리는 편광기를 여러분들 이 강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편광되는 부분이 보석의 한쪽 파장의 빛만 통과하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축성 보석, 이축성 보석도 한쪽 파장의 빛만 통과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복굴절을 하면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이 색이 조금씩 틀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복굴절을 한다 그러면 이 이색경으로, 그러니까 이런 필터를 통해서, 런던 필터를 통해서 봤을 때, 편광 필터를 통해서 봤을 때 색이 조금씩 틀려 보여요. 근데 요 색이 틀려 보이는 정도를 그냥 보석을 놓고 편광기를 통해서 그 보석 편광기 하나만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채도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면은 그거를 조금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채도가 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보석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보석은 기본적으로 되게 예민한 예민하게 다뤄야 되고, 지금 여기 교재에서도 사실 명확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명확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여줄 뿐이지, 여러분들이 막상 현장에서 또 이런 기구들을 다루었을 때는 되게 이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미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세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 런던 필터에서는 이 편광 렌즈를 두 개를 접합시키는데, 한쪽 편광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는 이렇게 접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접합을 시켰을 때 정확하게 대비가 돼서 볼 수가 있게끔 만든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색성 검사 방법에는 이런 필터를 통해서 이색경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편광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직접 그 편광기에서 좀 그 라이트 포지션, 이제 밝게 포지션에다가 놓고 그 위에 보석을 들거나 또는 트위저를 통해서 고정해 놓고 그 위에서 그 필터를 90도로 좀 교차시키는 부분이죠. 그럼 이렇게 교차시키다 보면은 요 색이 조금씩 변하는 부분이 보일 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좀 그 차이를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런 것들로 하여튼 감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또 이제 편광 필터입니다. 근데 편광 필터를 사용할 때는 그냥 현미경 바로 위에서 명시화 조명인 현미경에다가 스톤 홀더를 통해서 스톤을 고정시켜 놓고 그 위에서 편광 필터로 살짝 돌려가면서 이 색이 변하는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이지 않았을 때는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현미경에 대한 어떤 그런 장점도 있죠. 그래서 이런 기구를 검사 방법은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감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색경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 그 말씀드린 부분이 똑같이 나오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 이방성 보석을 투과해 나오는 빛은 서로가 직각으로 진동하며 편광하는 혼합색으로 두 편광의 진동 방향을 나눠주면 두 빛의 색 구분이 가능하며 이 색의 분별에 이색경을 사용한다. 자, 아까 이 말이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었던 부분이죠. 이색경을 통해서 두 개를 명확하게 대비를 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방해석 이색경. 근데 요 방해석 이색경이 사실 초창기에 많이 지금도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제 금액도 조금 비싸고 또 요걸로 보는 것보다는 아까 이제 런던 필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걸 좀 더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방해석 이색경의 원리는 그 이색경 내부는 투명한 방해석 결정과 유리 프리즘 그리고 대안 렌즈로 구성되어 있다. 이색경의 한쪽 끝에는 빛이 들어가는 직사각형의 작은 창이 있는데 이 창을 통해 들어온 빛은 복굴절률이 그 방해석에 의해 두 줄기의 빛으로 분리되고, 그러니까 이 방해석이 복굴절률이 상당히 높은 그 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복굴절률이 높은 보석을 통해서 이 스톤의 그 이색을 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색성은 방해석의 진동 방향과 보석을 통과한 빛의 진동 방향이 일치할 때 관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빛이 일치해서 들어올 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폴라로이드 이색경, 빛의 방향을 분리하는 역할을 폴라로이드 인조 편광이 대신한다. 한쪽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폴라로이드 필터를 통과하면서 절반은 투과시키고 절반은 수직 방향으로 빛을 편광하여 투과시키는 다색성을 관찰할 수가 있게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런던 필터가 이렇게 폴라로이드 필터의 원리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 폴라로이드 필터가 보통 대부분의 일반 그 편광 필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그 장착이 되어 있고 요걸로 사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그 방해석 이색경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제일 그 앞에 이제 구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게 이제 그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색이 비치는 그 거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두 색깔이 나온다 그러면 뭐 한쪽에는 뭐 예를 들어서 레드, 또 한쪽에는 뭐 블루,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딱 대비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보기 위해서는 순서가 저렇게 되어 있지만 저렇게 보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처음에
볼 수 있는 광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어떤 빛을 쐬는 광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석이 뭐 투명한 보석에서부터 이제 그 반투명한 보석까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보석을 놓고요. 그리고 관찰 방향은 그 보석을 보고 그 광원을 밑으로 해서 되게 있고, 그리고 렌즈와 눈의 간격은 사실 그 되게 가깝게 봐요. 뭐 여기에서는 뭐 0.2mm로 뭐 표시를 했는데, 뭐 그 정도의 사이를 두고 보석과 또 이색경과 보석, 그리고 눈과 이색경의 그 간극은 그 정도로 보시면 해서 관찰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색성을 이용하여 다색성 관찰 시 보석을 통과하는 빛은 투과광을 사용한다. 이제 빛이 반사광도 있고 여러 가지 빛이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빛이 일직선으로 들어가는 투과광을 사용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을 보통 제일 처음에 외관을 보고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펜라이트를 말씀을 드렸고, 뭐 잼클로스와 또 이제 루페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펜라이트에 보시면 그 펜라이트가 보통 강한 이런 것들을 감정할 수 있게 강한 이제 파장의 어떤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펜라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보석에서 색이 일부분에서 진하거나 또 옅게 보이는 칼라 조닝의 다색성을 또 혼동하지는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석이 이게 자연적으로 자라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인위적으로 감별하는 포인트가 있고, 이 천연석에서는 사람이 또 인위적으로 그걸 만들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석의 어떤 색대 컬러 조닝을 얘기하는 건데, 이 컬러 조닝은 예를 들어서 사파이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 봤을 때 색이 조금 진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색이 이렇게 좀 옅게 나오고 좀 투명한, 그러니까 무색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보석을 볼 때는 페이스업으로 위에서 밑으로 보석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색이 다 균일하게 보이게끔 연마사들이 연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색대가 잘 보이게끔 연마를 한다 그러면은 뭐 옆으로 연마를 했을 때는 그냥 색이 그냥 옆에 통과해 보이겠죠. 그래서 요것이 뭐 푸른색, 블루색도 아니고 색이 좀 아름답지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업으로 잘 보이는 보석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려줄 수 있게 연마사들이 연마를 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보석을 나석 상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 나석 상태로 우리가 칼라 조닝을 다색성을 검사를 이색경을 통해서 할 때도 한쪽 방향이 아닌 여러 쪽, 광축이 아닌 최소한 한 3군데 정도에서 검사를 해야지 좀 정확한 결과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광축으로 여러분들이 보석을 보게 되면 이축성 보석도 단굴절 하는 것처럼 한 색깔로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3방향으로 검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축성 보석인 정방정계, 육방정계, 삼방정계의 보석에서는 이색성이 나타나며 이축성인 사방정계, 단사정계, 삼사정계 보석에서는 삼색성이 관찰된다. 그러나 삼색성이 다 관찰되는 건 아니고 관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축성 보석은 삼색성이 관찰되는 것이 이제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관찰 방법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찰 방법을 어떤 순서대로 지금 정리해 놨는데요. 일단 잼클로즈를 보석을 잼클로즈 안에 놓은 다음에 일단은 보석을 좀 꼬집듯이
이렇게 이제 좀 잘 닦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석을 검사하는 데 있어서 보석은 그 뭐 좀 귀한 스톤이죠. 근데 이 귀한 스톤을 뭐 파괴 검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쓰는 어떤 툴이라는 부분은 사실 그 다 비파괴 검사를 다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파괴하면서 외관을 보고 내관을 보고 또 굴절률을 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잼클로스로 보석의 외관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 일단 보석을 감별할 때의 어떤 기본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 보석을 뭐 그 이물질이 많은 경우는 이제 알코올 등을 이용해서 이제 닦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알코올도 그 보통 이제 경도가 높은 보석, 이거 보석이 또 뭐 유기질로 만들어진 보석 같은 게 있습니다. 특히나 진주 쉘 같은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표면에 어떤 빛의 어떤 그 간섭과 회절에 의해서 이제 이 그 특유의 어떤 오리엔트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알코올로 닦거나 해버리면 이런 광 자체가 그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특히나 주의하셔라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그 유기질 보석이나 다공성 보석은 약품에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보석을 일단 잘 닦고요. 그리고 트위저를 이용해서 보석의 그 양쪽 부분, 요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거들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거들 부분을 잡아서 이 그 광원과 이색경 사이에 두고 관찰한다. 지금 아까 제가 그 뭐 0.2mm 정도로 가깝게 관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진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거리가 되게 가깝죠.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놓고서 검사를 해야지 잘 볼 수가 있다. 그렇지만 오늘 한쪽이 아니라 한 세 군데 이상의 그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과 마찬가지로 이제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조금 그 기울어졌다거나 그랬을 때는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제 일직선상에서 검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관찰 시 보석을 잡은 손인 움직이지 않으며 이색경을 수평하게 360도 회전하면서 관찰한다. 다색성을 띠는 보석이라도 광축 방향으로 관찰할 경우 다색성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소 세 방향으로 관찰한다. 그 이색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보석을 보시면서 이 이색경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실 때 그냥 한번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고, 이렇게 돌려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톤도 한 축이 아니라 세 축 방향으로 세 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 이색경을 사용할 때는 360도를 회전시켜서 보는 것을 또 기본으로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색경 안쪽에 두 개의 창이 이제 각각 다른 색이 보이면 이런 것들이 다색성이 관찰된 것이고, 또 같은 색이 보이면 다색성이 띄지 않는 그런 것이죠. 또한 관찰 시에는 두 색이 보였다면 이것은 이제 이색성 보석이 되고, 또 세 가지 색이 보였다면은 삼색성 보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창을 그 구경을 볼 때 이 창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색을 기록을 해두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좀 쉽습니다. 이제 살짝 차이가 있을 때는 이것이 무슨 색인지, 뭐 옐로우시 그린인지, 뭐 퍼플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실 수 있으니까 좀 기록하셔가지고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그 직접 아까 그 런던 필터를 통해서 봤을 때 직접 보이는 부분을 이제 사진으로 저희가 나타낸 건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런던 이색경은 기존의 방해석 이색경보다
좀 더 쉽게 다색성을 관찰이 가능한 도구다. 그리고 런던 이색경은 두 조각의 편광 필터를 진동 방향이 다르게 맞닿게 결합한 것으로 확산 조명판 위에 보석을 거치하고 이색경을 통해 육안으로 다색성을 관찰할 수가 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이 필터, 이 런던 필터 이색경을 통해서 볼 때는 그 확산 조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에 그 나타나 있듯이 밑에 이제 그 하얀 미색의 어떤 아크릴판이라든지 또는 현미경의 어떤 그 티슈를 암시야 조명상에서 티슈를 위에다 한 장 깔아놓고 보셔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색을 잘 보일 수 있도록 그 미색의 라이트가 나오는 그런 그 조명판 위에다 놓고 보셔야지 색이 좀 더 명확하게 잘 보인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아까 편광판을 요 그림에 나오는 편광판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진동 방향이 하나는 또 세로로 돼 있고 하나는 또 이제 가로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동 방향을 다르게 해서 보석의 이색성을 관찰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편광기를 이용한 다색성 관찰. 편광기의 애널라이저가 위에 있는 렌즈를 얘기하는 거죠. 애널라이저를 회전시켜서 가장 밝은 라이트 포지션 상태로 검사한다. 그 검사할 보석을 폴라라이저와 애널라이저 사이에 회전시키면서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다색성을 관찰할 수가 있다. 이때 포지션은 이렇게 지금 라이트 포지션 두 개의 축의 방향 저렇게 라이트 포지션이 됐다는 것은 편광기를 어떤 상태에 놓은 거냐? 이거는 두 개의 편광 필터가 같이 똑같은 일직선상으로 그 걸러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의 파장을 한쪽 파장만 똑같이 흡수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애널라이저 필터가 저기에서 90도로 살짝 이렇게 교차시킨다 그러면 빛이 전체적으로 살짝 점점 어두워졌다가 완전히 소강 상태로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라이트 포지션인 상태, 그 일직선상의 파장이 한 파장이 똑같이 올라올 수 있는 라이트 포지션 상태에서 저렇게 검사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또 편광 필터를 이용한 다색성 관찰, 현미경을 스톤 홀더에 보석을 거치시키고 보석 위에서 편광 필터를 회전시켜 가면서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아까도 그 설명을 드린 부분이지만 보석이 좀 작거나 또는 이제 뭐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좀 제한적일 경우 저기에서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필터는 그 여러분들이 듀플렉스 굴절개의 윗부분을 보시면 저렇게 저 부분이 이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서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놓고 또 편광 필터를 이제 90도로 이제 회전하면서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검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은 그 광축 부분이 아닌 부분 그쪽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한 세 가지, 세 군데 정도를 그 관찰한다라는 부분이 되고 지금 편광 필터도 좀 돌려서 90도로 좀 돌려서 봤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색경 역시도 그 360도 회전을 시켜가지고 돌돌 돌려가지고 관찰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보석, 다색성을 갖는 보석이 어떻게 보이는지 실제 보이는 것을 보고서 그림을 보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여기 세 가지의 보석은 다 다색성을 갖는 보석이고요. 일단은 그 처음에 루비, 이것은 이제 육방정계, 루비나 사파이어는 똑같이 이제 육방정계죠. 그리고 일축성 보석입니다. 그래서 광축이 아닌 방향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레드와 그 약간 뭐 옐로위시 레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레드와 뭐 오렌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그 다색성에서는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사파이어는 지금 이 색성이 또 블루하고 뭐 블루이시 그린, 이게 사실 보시는 것분마다 이게 색깔이 어떻게 보이는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인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색이 눈에 띈다. 뭐 사파이어는 파란색이고 루비는 빨간색인데 같은 이 색성은 좀 어떤 색이 난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만 그냥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무리 없게 보석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메랄드는 이제 육방정계 똑같이 일축성 보석이고 이색성을 띠죠. 그래서 옐로위시 그린, 그리고 하나는 옐로위시 그린, 또 하나는 또 옐로위 그냥 그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요것은 이제 광축이 이제 이축성, 아까는 이제 일축성이었는데 지금 이건 이축성 보석이에요. 그럼 이축성 보석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색이 몇 개로 보이죠? 색이 세 개로 보이는 것이 이제 기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축성 보석의 대표적인 보석이 탄자나이트나 또 알렉산드라이트, 또 아이올라이트가 되는데요. 이 알렉산드라이트는 사실 보기가 되게 쉽습니다. 이게 색을 원체 그냥 그 일반 그 정호인 그냥 외부에서 봐도 색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확연하게 눈에 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쉽지만 이제 탄자나이트라든지 이런 아이올라이트는 또 이색경을 통해서 이렇게 잘 검사를 해봐야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광축이 이제 이축성 보석은 아까 삼색성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나오는 색이 이제 블루, 또 그다음에 뭐 레디, 약간이 브라운, 또 블루나 브라운이나 또 이제 바이올렛. 이제 여기에서 지금 블루라고 이 다색성에서 같은 그 블루나 브라운은 B로 시작되는데 좀 더 값어치 있는 색이 사파이어인 블루이거든요. 그래서 사파이어의 블루색, 그러니까 블루가 B가 두 개가 나타났을 때 브라운은 그 다음 글자까지 소문자로 나타낸다. 그래서 블루와 BR 브라운, 그리고 바이올렛 색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라이트에서 그 삼색성이 보이는 색깔은 그린, 그리고 핑크, 또 브라운, 이렇게 아까 브라운, 이렇게 지금 세 가지의 색이 보이고요. 아이올라이트에서는 브라운, 또 바이올리시 브라운, 바이올리시 블루, 그리고 또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색이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색성을 갖는 보석 중에서 이제 안달로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 그림 사진상으로 보시면 그 안달로사이트는 지금 이 사진상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한 세 가지 색이 이제 보이죠. 근데 여기 표시는 이제 두 가지로 해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삼색성을 띠는 보석도 이제 두 가지 색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옐로우시 그린, 그리고 브라운 색을 저희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사방전개의 보석은 이축성, 그리고 육방전개는 일축성, 그리고 모거나이트 같은 경우는 육방전개니까 당연히 일축성을 띠고, 또 이색성에서는 그 두 가지 색이 보이는데 핑크와 약간 이제 명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그 채도와 명도가 약간 틀린 거죠. 핑크가 좀 진하고 옅고의 차이, 이렇게 해서 일축성 보석이 이색성을 갖는다, 다색성을 이렇게 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쿠아마린, 그리고 토파즈, 에멀시스트인데요. 에멀시스트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또 볼 수 있는 그 자수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쿠아마린을 얘기할 때 다색성에서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앞에 C자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 C자가 대문자로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그 B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대문자 C는 그 컬러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컬러가 들어있지 않은 그 상태의 보석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컬러가 보이는 것은 이제 블루가 보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마린은 육방전개 보석이고 또 일축성 보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육방전개는 두 가지의 색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토파즈는 여러분들 얘기했듯이 사방전개 보석이에요. 사방전개면 사방, 단사, 삼사. 요거는 이축성 보석이라고 했죠. 이 이축성 보석은 삼색성이 나타난다. 사방, 단사, 삼사 보석은 삼색성이 나타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색성이 무조건 이것이 삼색성이 안 보인다고 해서 또 일축성 보석이 아니다. 이 이축성 보석에서도 그냥 두 가지 색만 보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브라운색하고 블루색이 보인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토파즈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나중에 어떤 차트를 보고 이 전이물질이 되는 원소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색들이 되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그 어떤 뭐 노란색의 토파즈를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임페리얼 토파즈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블루가 표시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 토파즈도 대부분 많은 색이 이제 블루색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사방전개의 보석이고 삼색성이고 이축성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에멀시스트, 아까 이제 자수정 말씀드렸고요. 또 이것은 이제 또 육방전개 보석, 보통 일축성 보석, 그리고 퍼플과 바이올렛이 대표적으로 보인다. 이런 일축성 보석은 사실 나중에 이제 굴절률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굴절률도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태까지 지금 저희가 그 1강부터 2강, 3강까지 그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도구들로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평광기를, 그 다음에는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이색경을 사용하는 방법을 했어요. 이제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점점 그 외관의 색이 똑같고 형태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 보석이 무엇인지에 조금 더 정확한 감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지난 다음에도 다른 그 기구들이 지금 계속 그 우리가 확대라든지 또 뭐 분광기라든지 어떤 검사를 통하는 그 감별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이제 그 처음에 72가지의 스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검사를 하게 되지만 점점 그 10가지로 또 5가지로 또 3가지로 또 2가지로 이렇게 축소되고, 어떤 거는 굳이 이렇게 그 외관 검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거는 뭐다 라고 판별을 할 수가 있는 스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걸로 어떤 비싼 보석을 모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말라카이트라든지 뭐 공작석이라든지 또는 뭐 푸른색이 어떤 터키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인위적으로 사실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원래가 또 산출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형태의 외형을 가졌다, 그런 특징을 보고서 그런 외형을 가졌다라고 보이면 그것은 그 외관만으로도 사실 정확하게 그냥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검사가 여러 장비들을 쓰고 하는 것은 그 투명 보석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사실 많이 없는 스톤들에 대해서 이런 특수한 어떤 장비들을 이용해서 점점 그 범위를 좁혀가는 것이라고 또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강의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색성이란 그 광물의 결정 속에서 속을 편광이 투과할 때 빛의 진동 방향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성질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진동 방향에 대해서 막 이런 왜 이걸 빛을 그냥 그 빛이 비치는 방향이라고 하지 왜 진동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나라는 부분을 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요거는 편하게 그냥 빛이 보이는 방향, 빛이 그 가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또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파장으로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색성은 유색의 이방성 보석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두 가지 색이 보이는 경우를 이색성, 그리고 세 가지 색이 보이는 경우를 삼색성이라고 얘기한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삼색성 보석에서도 또 이색성이 관찰될 수가 있다. 모두가 삼색성이 나오는 건 아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색성 관찰 대상 보석의 조건. 이 부분은 그 뭐 다색성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불투명한 보석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조건은 일단 색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또 복굴절을 해야지 다색성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투명에서부터 아투명까지의 보석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굴절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색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색성이 띄지 않는다라는 것은 싱글 리플렉션 단굴절 보석이다 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가서 단굴절 보석은 등방전개의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또 이방성 보석을 통과해 나오는 두 편광의 진동 방향을 나눠주면 두 빛의 색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색의 분별을 위해 이색경을 사용해 다색성 관찰을 한다라는 부분을 아까 그림을 보고서도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는 방해석 이색경을 사용을 많이 했고 뭐 지금도 하지만 요즘엔 조금 더 잘 보이고 가격도 저렴한 기구인 그 런던 이색경을 사용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색경으로 다색성 관찰 시 보석을 통과하는 빛은 투과광을 사용하며 보석에서 부분적으로 진하게 보이는 컬러 조닝과 다색성을 혼동하지 않는다. 컬러 조닝 아까 이제 색대 말씀을 드렸어요. 천연적으로 자라면서 이게 정말 그 어떤 그 보석이 자라는 데 있어서 이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그 나중에 확대 검사에서 제가 좀 더 거기에 대한 예를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지만 뭐 60도, 120도 이렇게 딱 교차하는 어떤 그 색대를 가진 그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색이 또 진하게도 나오고 옅게도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로는 또 투명한 것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컬러 조닝과 다색성을 혼동하지 않는다는 부분, 그리고 보석을 우리가 봤을 때 페이스업으로 보석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마할 때는 이런 컬러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 잘 보이도록 보석의 아름다움을 그 극대화시키는 어떤 그렇게 빛을 보이는 쪽을 연마를 해낸다. 그거는 연마사들이 또 하는 일이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강의를 정리를 해봤고요. 그 기출 문제 몇 군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다색성 검사 대상 보석이 아닌 것은 1번 편광성 복굴절 보석, 이런 거 복굴절 더블 리플렉션, 2번 편광성 잠정질 보석, 3번 투명 트랜스퍼런스한 보석, 그리고 4번은 블루 컬러의 보석.
다색성 검사 대상 보석이 아닌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 그 잠정질 그리고 그러니까 이상복굴절 하는 그런 보석들은 그 다색성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투명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아까 그 투명도에 있어서는 트랜스퍼런트하고 세미 트랜스퍼런트, 아투명까지를 다색성을 검사한다고 했었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잠정질 보석은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보석으로서 답은 그 2번이 되겠죠. 네. 다음 중 다색성 검사 기기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우선 현미경, 1번 현미경, 그리고 2번 평광기, 3번 그 굴절개, 4번은 이색성. 다색성 검사할 때 가장 그럼 적합한 기구는 또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강의의 제목과 같이 일단 4번 이색경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그 세 가지의 방법이 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평광기로 검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평광기로 스톤홀더에다 고정을 시키고 평광기에 폴라라이저 필터 위에다가 스톤을 고정시키고 애널라이저 필터를 라이트 포지션에서 검사를 하는데 이걸 90도로 교차시키면 그 이제 다크 포지션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 포지션에서 단열 파장만 나올 수 있도록 밝게 해놓고 요것을 그 스톤을 좀 돌려보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다색성이 나오는지도 확인이 되고 또 애널라이저 필터를 돌림으로 해서 요 색이 좀 변하는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톤을 돌려봐서 이런 스톤을 돌렸을 때 또 이게 그 다크 포지션으로 해놓고 스톤을 돌려봤을 때 어두웠다 밝았다 한다 그러면 이것은 그 복굴절을 하는 보석이에요. 복굴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색성을 갖고 있는 보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번의 현미경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주 감정 기구는 될 수는 없어도 요 현미경을 이용해서 또 그러니까 확산 그 판을 갖다 놓고 거기 위에서 또 평광 렌즈를 이용해서 또 90도로 교차해 가면서 검사할 수 있는 기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굴절개. 굴절개는 보석의 굴절률을 측정하는 기계죠. 다색성 검사 시 주의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컬러 조닝과 다색성을 혼동하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죠. 이 컬러 조닝은 이제 색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보석이 자라난 형태 어떤 그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또 어떤 전이 물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색이 짙어지고 또 옅어지고 또 색이 없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컬러 조닝 같은 경우는 어떤 천연의 그 특징적인 구별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색성 검사할 때는 또 혼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2번 강하게 확산된 백색광을 보석에 투과시킨다. 네, 아까 펜라이트를 통해서 보석을 강하게 투과를 시키고 이색경에 전달되고 그 이색경에 전달된 것이 눈으로 잘 보여야지만이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색이 조금 뭐 옅다거나 또는 각도가 이 직선이 아니라 약간의 굽어서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라면 이것은 기구 사용법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구를 사용할 때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어떤 기구를 사용하고 보석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 되게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같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차이로 되게 섬세한 일이죠. 특히나 이게 되게 섬세한 일에 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기구를 조금 잘못 사용하고 또는 그 사용 전에 어떤 그 준비 과정이 조금 미흡하다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도 결과가 나중에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주의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강하게 확산된 백색광을 보석에
투과시킨다. 네, 이것도 강하게 확산된 또 백색광을 보석에 투과시켜가지고 또 다색성 검사할 수 있는 방법도 되죠. 3번 약하게 나타나는 다색성도 다색성으로 판별한다. 여러분들이 그 주의사항 중에 하나인데 색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구를 잘못 사용했든지 좀 불명확한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이것으로 그 결론을 짓는 데서는 되게 좀 무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떤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에 잘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다음 검사, 다른 추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4번 이색경을 회전시키면서 다색성을 관찰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색경을 360도 회전시켜가지고 다색성을 적절하게 검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색경만 회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광축 방향이 아닌 또 세 가지 세축 방향으로 보석을 회전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 약하게 나타나는 다색성도 다색성으로 판별한다. 이것은 불명확하지 않을 때는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로 보시면 되고요. 다색성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광축성이 이축성인 보석에서는 이색성이 관찰된다. 2번 보석에서 한 가지 색이 또 명도나 채도가 다르게 보이는 것은 다색성으로 판별할 수 없다. 3번 다색성은 불투명하지 않는 모든 보석에서 검사할 수 있다. 다색성은 불투명하지 않은 모든 보석에서 검사할 수 있다. 네. 이색성은 4번 이색성은 일축성 결정인 육방정계, 삼방정계 구조를 가진 보석에서 나타난다. 네. 다색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육방정계에서는 그 삼방정계가 같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색경을 활용하는 방법을 마쳤고 다음 강의에서는 제4강 보석의 내외부 특징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